예,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의원님. 25년도 결산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비비입니다. 원래 정부 예산 요구가 4.8조였고요.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2.4조 원 50%를 삭감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홍근 장관님 그때 같이 기재위에 있었고 예비비 반토막 내시는데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큰 공은 아니었고요. 팩트는 회의록에 질문 안 쓰게 돼 했습니다. 있을 겁니다. 회의록, 예, 저도 회의록 봤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예. 당시 필요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회의에 네. 나가 있었는데 그 안을 받았으면 그 상황까지는 안 갔을 기다리세요. 겁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삭감 논리는 실집행액이 1.5조 넘은 적이 없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1.5조 있다. 그리고 각 부처 재대책비 1조 원 활용하면 된다. 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냈죠. 실제 집권하고 5월 1일, 집권하기 전이죠. 5월 1일 날 1.4조 원을 정했습니다. 그 사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어요. 실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수 정권이 1조 원대 집행할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3조 1,600억 썼습니다. 예산은 반토막 내고 본인들은 2배 넘게 지출합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 더 있죠. 오전에 대통령실 우리 특활비 문제입니다. 전액 삭감했고 이것도 2차 추경 때 전액 복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6개월분 같지만 6개월 남았기 때문에 100% 복원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한 푼도 없이 지냈고 본인들은 100% 썼습니다. 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홍근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내용이 날짜, 금액, 집행 제목 그 정도입니다. 어제는 보셨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깜깜이 공개입니다. 이 정도 공개 안 했다고 특활비 100% 삭감한 겁니까? 이 정도 공개하면 괜찮은 거였나요? 윤석열 정부의 때 저때라도 질문 안 했을 겁니다. 시켰습니다. 예, 기회 드릴게요, 장관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무리 여야가 정치적으로 싸우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가 기능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생각을 합니다. 밉죠. 밉다고 골탕 먹이겠다고 정부가 기본 기능조차 못하도록 국정 발목 잡기도 아니죠. 이거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리는 것은 다수 의석을 이용한 예산 폭력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기 싫으시다고요? 아니라면 저희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 돼가지고 예비비 반토막 내고 특활비 전액 삭감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시간이 한 20초, 30초 궁금하십시오.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뿐입니다. 다만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 부분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시고 그런데 네. 불구하고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네. 오히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한 게 없다니까요. 다음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번 결산에서 국가 채무가 127조 늘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힘든 시기였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무슨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27조면 그동안 해방 이후 쌓아왔던 국가 채무의 10분의 1을 1년에 쓴 겁니다. 걱정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계속 100조씩 150조씩 국가 채무 쌓아가지고 버텨낼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국가재정관리 원칙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장에 집중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가는 부분들입니다. 네,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저는 한마디로 닥치고 지출, 무책임한 확장 재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의원님 설명 네. 답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하시죠. 예.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빚지면 안 된다는 소리는 무식한 소리다. 경제가 쪼드라들고 있는데 이럴 때 돈 안 쓰면 언제 쓰냐? 긴축 재정이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사람 보고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죠?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중기재정계획 띄워주시죠. 중기재정계획. 예. 지금 2025에서 29까지 국가 채무가 487조 원입니다. 이걸 처음 집권하고 바로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어느 정권보다 아마 국가 채무를 많이 넣고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마이너스 3%, 계획 기간 내내 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은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면 된다. 이번 정권 하에서는 원 없이 쓰고 균형은 다음 정권이나 균형을 맞추어 보시라.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장기 전망 볼게요. 이것도 집권하자마자 바로 발표한 겁니다. 1차 있고 2차가 문재인 정권 때 발표했고요. 3차가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2차 전망에서 어떻게 했죠? 2060년에 보시는 것처럼 81%고요.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2065년에 작게는 156조, 많게는 173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누가 더 책임 있는 정부로 보이십니까? 저는 뭐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염치는 있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축소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긴 했죠. 그렇지만 제가 높이 치는 거는 국민들한테 국가 채무를 세 자리 숫자 GDP 100%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 드리겠다. 우리가 뭐라도 노력을 하면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게 뭐 통계 축소 조작인지 어떤 정책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1이라는 숫자를 국민들한테 내놓은 거고 이 정부는 감사원 감사도 받기 싫고 일단 발표는 해야 되니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156%,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56%, 173% 나온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의혹이나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라. 일단 계산은 그렇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채무 감축 의지나 이런 걸 보여줄 생각이 없는 정부다. 재정 준칙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건 지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재정 준칙 없는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월드뱅크 자료에 보니까 120몇 개국 조사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한 개가 더 있던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미래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현 정부는 원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 부담은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넘기고 되고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돈 쓰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래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끼고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온 나라가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처럼 내년에 10%, 15%, 20% 증가율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는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요 시간이 이거 다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아유, 최대한 그거는 빨리 국민들도 하겠습니다.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미래 대응 기금은 한마디로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대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정치 기금이다. 재정 꼼수다. 정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재정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재정 제도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총리님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